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국기에 대한 강화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다 하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는 건 계속 한국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한국의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그리고 시놉시스, 아스메알이 협력해서 파운드리 공정인 2나노 2나노 이하 기술 개발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옆에는 누가 있죠?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유하의 앵글로머 세상 안유하서입니다. 최근 일본의 움직임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중 갈등 속에 나온 조치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나온 조치가 사실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에 관한 것인데요.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하는 해석들이 나오면서 지금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영역에서 기존에 잃었던 자리를 다시 찾아오려고 국가적 측면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 한국은 이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일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몇 개의 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를 함께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기사인데요. 첫 번째 기사는 일본이 7월부터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올해 7월부터 20세계 품목에 대해서 지금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23개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 지금 나오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는 일본도 반도체 장비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EUV 이런 장비 쪽 설비라든가 그리고 그 클리닝, 청소 이런 청소, 침륜 이런 설비 이런 데 대한 수출을 지금 규제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봐도 이 규제는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래서 일본이 악당의 앞잡이가 되지 말라 하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중국이 나온 조치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안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방공실 산하에 인터넷 안보 심사 방공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난달 31일 미국의 대표적 기업이죠. 여기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서 중국 내 판매 제품에 대해서 인터넷 안보 심사를 한다. 그리고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또 국가안전 안보 심사가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청각을 달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니터링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규제가 국내 업계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듯하다. 이런 지금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었지만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일본이 나온 지금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표면상으로는 어느 한 특정 국가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그냥 전 세계 모든 수출을 할 때 일본 경제 산업성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어느 수출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도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일본이 자체 이렇게 국가 분류가 있습니다. 무역 협력국으로서. 그러면 그 분류 중에 무역 최혜국 국가로 분류된 국가에 수출할 때는 이런 사전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본 정부 마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우대 국가로 할지는 일본 정부 마음이죠. 근데 중국은 그 안에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중국은 최우대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중국 수출할 때는 일본 기업들이 지금 경제 산업성에 지금 그런 걸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주목할 거는 네덜란드도 리에 슈라이네마허라는 대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특정 반도체 생산자비 수출 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런 의회에 제출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중국에 대해서
올해 여름부터 어떤 조치를 하겠다, 수출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걸로 지금 일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법에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경우 거기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 되어 있죠. 가드레일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맞춰서 일본과 네덜란드가 지금 대응 조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국계에 대한 강화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중국을 겨냥한다 하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손해를 보는 건 계속 한국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주로 중국이고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비는 5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고 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다 중국에 들어가 있죠.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이러한 조치들이 결국은 한국이 그 피해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가드레일 조치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정부하고 지금 계속 긴밀하게 협상하고 있고요. 또 이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이런 규제도 결국은 중국을 대한 거지 한국한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는데 와칭해 봐야 되겠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해왔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입니다만 저는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볼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래에 저의 오피니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 반도체 산업의 큰 지형 변화를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에서 파운드리 제조를 가장 잘하는 건 대만의 TSMC입니다. 초격차입니다. 아무도 대체할 수 없고 특히 공정 난이도가 높을수록 TSMC의 이 파운드리 점유율은 92%입니다. 삼성은 얼마 안 됩니다.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삼성과도 초격차를 이뤄냈습니다. 대만의 TSMC가. 근데 최근에 또 주목해야 되는 거는 엔비디아거든요.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그리고 시놉시스, 아스멜이 협력해서 파운드리 공정인 2나노, 2나노 이하 기술 개발을 함께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 삼성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TSMC를 넘어서야 되니까. 근데 TSMC가 3나노의 양산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초격차를 이뤄내겠다고 2나노를 가속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 여기서 초격차를 이뤄나겠다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나노가 우리 인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전 세계 1등들이 같이 한다라는 거거든요. 대만의 TSMC, 엔비디아, 시놉시, 아스멜, 네덜란드. 그래서 아스멜은 전 세계에서 지금 EUV 장비 1위 업체잖아요. EUV 장비 1위. 엔비디아는 우리가 GPU라고 하죠. 이미지 CPU에서 세계 1위 초격차고요. 시놉시스 기업들도 사실은 자체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특히 시놉시스 잘하는 게 뭐냐면 EDA라고 해서 설계, 전자설계 자동화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시놉시스는. TSMC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잘하는 게 지금 파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4개 세계 1등 기업이 합해서 뭐 하냐면 리소그래피, 그러니까 반도체 기판의 집적 회로를 만드는 기술을 지금 협력을 같이 해서 2나노를 공략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인류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왜 엔비디아가 들어왔냐? 이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이 테슬라를 뛰어넘었어요. 정말 잘하는 기업인데요. 지금 6위까지 왔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AI를 잘하잖아요. 집적 회로의 고난이도 오류를 잡는 걸 다 AI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찾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AI로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최정밀을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세계 1등의 기업들이 지금 같이 동맹을 맺어서 초격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삼성전자 옆에는 누가 있죠? 없습니다. 혼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냐. 워낙 지금 차이가 있는 데다가 지금 1등이 또 같이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혹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전략적으로 미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이제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중 갈등 시대에 결국은 미국하고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가깝게 가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다고 노력을 많이 합습니다만 실제 소득은 없는 상황에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협상을 통해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협상하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제 조치나 이런 받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미래에서 고지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의 문제인데 세계 1등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반도체 지금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데서 삼성은 누구하고 지금 같이 가야 되나? 혼자 할 수 있냐? 혼자서 이 4개 1등이 같이 가는 거를 따라갈 수 있냐? 혹은 이길 수 있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왜 대만, TSMC, 엔비디아, 시노시스, 아스멜이 같이 하냐? 이 4개 기업은 역사적으로 서로 협력을 오랫동안 같이 해왔어요.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깊은 기업들입니다. 이 사이에. TSMC는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아예 추격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AI를 도입했습니다. 가장 핵심 기술에 AI를 통해서 초격차를 이루는 이런 새로운 초격차 기술 개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원래 곡선 추월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돼 있다. 두 번째,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중국은 지금 사면 초과죠. 여기에 화웨이 그리고 중국의 SMIC 중심 고지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다 미국의 첨단 기술 배제 정책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다른 나라에서 이들 기업에 수출하는 거를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중국의 반도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까? 이렇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답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방법은 돌파밖에 없어요. 무에서 1을 만들어내는 걸 과거에 미국에 의존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잘한 건 1에서 언개를 만드는 응용 영역만 잘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제재를 하니까 0에서 1을 안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동맹국들 앞세워서 하잖아요. 일본, 네덜란드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국은 0에서 1을 혼자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 걸리든 50년 걸리든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표 기업이 화웨이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화웨이가 2020년 2분기까지 세계 스마트 제조 1위였어요. 2분기에 딱 그 삼성을 초월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계 1위던 기업이 지금 이제 스마트에서 아예 순위에 못 들어가고 거의 배제가 됐고요. 미국의 이런 제재 그리고 매출액도 1조 위안에서 지금 6천억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30% 넘게 매출액이 줄어들었고요. 그 스마트폰에서는 거의 배제가 됐고요. 5G가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4G 핸드폰을 만들 수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4G가 이 화웨이 주요 매출 상품이었는데 지금 거의 밀려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대응책이 뭐냐면 돌파입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대표적으로 지금 돌파 기업으로 전면에 나섰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중국에 지금 없는 기술이 설계입니다. 아까 EDA 설계거든요. 그래서 이 EDA를 지금 화웨이가 기술 돌파를 해서 14나노미 이상까지는 지금 자국 실현을 거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자. 옛날에 중국이 모태동 공산당 정권이 4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봉쇄와 제재를 할 때 중국이 자체 역량에 의해서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인공위성을 자체 힘으로 개발에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공우주 영역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정신으로 반도체에서도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를 엄청 크게 하겠다 했고 실제 10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반도체가 돈을 투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생태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일이에요. 종합 국력이 싸움이고 장기간 R&D 투자입니다. 근데 중국의 전체 R&D 투자가 미국의 5%밖에 안 됩니다. 반도체 투자, R&D 투자하는 규모가 굉장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인공위성 하늘로 쏘아올린 기술에 성공했듯이 지금은 50년이 걸려들어도 하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화웨이가 매년 1,000억 위안입니다. 넘는 그리고 10만 명 넘는 개발자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EDA 그리고 EUV 로광 장비에서 지금 돌파를 이루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보는 앞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그 파운드리
제조해서 중국 SMIC가 14나노미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14나노미 이상은 중국이 이미 국산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 이미 할 수 있는 국산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더 안정화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4나노미 이하를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이미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계속 더 선진적인 프로세스 개발 안정화, 산업 확대. 이러면 자동차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급 그 칩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먼저 선도를 치고 가겠다 이런 전략을 펼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산업의 각 응용에서 어떻게 더 선도를 치고 응용 확대를 할까? 결국 응용 확대하면서 기술 개발까지 더 하면서 갈까? 이런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에 갖고 있는 국산화된 반도체 국산 기술 더 산업의 곳곳에 그리고 스마트 도시화, 스마트 자동차, IoT, 사물인터 이런 데서 칩 개발, 칩 응용 확산 이런 영역으로 시장을 계속 확대해 가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그 자금으로 다시 개발 투입을 확대하면서 극복하는 이런 전략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장비가 문제거든요. EUV 장비가 문제입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이게 지금 제로거든요. 완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근데 장비를 제일 잘하는 건 누구냐면 동경 일렉트론, 그 다음 네덜란드 아스멜입니다. 아스멜 한 80%하고 동경 일렉트론이 한 20%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미국이 아스멜을 중국에 못하게 하잖아요. 수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가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그 기회를 일본이 수출한다면 지금 아스멜이 이것 때문에 못하는 시장 위축이 한 30%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일본이 일렉트론이 그 시장을 다 갖고 와서 일본에 수출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아스멜하고 대등한 기업으로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게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일본이 스마트한 나라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덜란드가 시장을 어떤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30% 잃는 시장을 그 시장을 갖고 간다면 아스멜하고 대등한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중국 시장이 훨씬 크니까 추월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당신이 만약에 일본 기업의 대표를 하면 어느 길을 택할까요? 지금처럼 지금 취하고 네덜란드나 일본의 정부 취하고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미국의 그 딱 거기에 서가지고 줄에 서가지고 중국을 이렇게 완전히 배제하는 정책이 일본의 미래 50년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공백 기회에 그걸 기회로 삼아서 급격하게 성장해서 초격차를 갖고 가는 일본 기업이 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일본을 지키는 게 일본 국익에 더 도움이 될까요? 그건 한번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도 똑같은 선택이 왔을 때 우리가 미래 30년, 50년에 어떤 선택이 미래적으로 가장 중요할까? 저는 지킬 수 있는 건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밖에 없대요. 저는 국가 문제도 개인의 문제도 똑같은 문제라고 봐요. 왜 대만을 미국이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대만을 지킬 수 있는 건 TSMC가 초격차를 이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 국가가 자국을 진짜 보호하려면 초격차의 기업이 많아야 돼요. 이 기업들 거 쓸 수밖에 없다면 어느 나라가 이 나라를 건드릴 수 있겠어요? 일본이 미래를 봤을 때 이렇게 미국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미국이 일본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초격차 기업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맞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스멜이 절대 초격차이기 때문에 휘둘린다고 하면 이 기회에 일본의 동경 일렉트론이 초격차를 만들어내면 비등비등해주면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더 안고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본이 좀 더 자기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보지 말고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미중 갈등 시대에 저는 한국에 있어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고 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이제는 초격차 기업을 수십 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만이 한국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혜로운 우리 기업 경영자들이 결책과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정부가 이에 대해서 전폭적인 정책 규제 완화라든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